안녕하세요, 홍준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머리가 굉장히 길죠? 자, 오늘 인공지능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거고, 정말 미래의 직업이 어떻게 변화할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기 위해서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요즘 화제가 되고 있는 초거대 AI예요. 여러분들도 인공지능 뭐 의료도 한다, 이것도 한다, 저거 한다 많이 들어보셨을 테니까 뻔한 얘기 다 치워버리고요. 새롭게 발전하는 것들 업데이트를 시켜드리고, 야, 그럼 이런 것들이 계속 이어지게 되면 내 직업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를 같이 상상해보는 시간 가져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먼저 한번 궁금하니까 투표부터 받아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은,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인공지능의 발달이 기대되세요? 아니면 두려운 편이세요? 한번 거수 투표로 손들고 한번 인원수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나는 기대된다. 한번 손 들어봐 주실래요? 인공지능 너무 기대되는데? 오, 발달하면 좋지. 오케이,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두려운 편이다. 나는 저런 발달해서 인간 다 때려치는 거 아니냐. 네, 알겠습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은 그래도 기대된다가 그래도 2배 이상 많은 편인 것 같아요. 저도 역시나 인공지능은 두렵기보다는 기대되는 편이거든요. 자, 그럼 한번 발달하는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릴 초거대 AI는 말 그대로 우리 원래 AI가 데이터들 학습해가지고 막 이것저것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데이터의 양을 엄청나게 늘려버린 거예요. 그리고 수식도 늘려버리고 슈퍼컴퓨터에 때려 박았더니 아니 개발자들도 예상하지 못했던 엄청난 일들을 하기 시작했던 게 이 초거대 AI의 등장입니다. 어떤 게 가능한지 살펴볼 거고요. 먼저 이 언어 능력에서 이 뛰어난 능력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구글 어시스턴트 아니면 시리, 집안에 있는 기가진이 여러 가지 언어 인공지능이 있을 텐데 대화가 잘 되나요? 아니면 잘 안 되나요? 지금은 애매하잖아요. 근데 이게 데이터를 늘렸더니 훨씬 좋아졌네? 라는 게 몇 년 전부터 보여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자, 먼저 챗봇으로의 활약을 보실 텐데 자,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거 중간중간 퀴즈가 있는데요. 거기에서는 상품으로 제 책을 드실 겁니다. 자, 근데 일단 이거 기억해 두시면은 퀴즈에 이용하실 거예요. 자, 2020년에 GPT-3라는 인공지능을 오픈 AI라고 하는 한 회사에서 만들기 시작하면서 초거대 AI의 시작이 됐어요. 데이터를 엄청 늘려가지고 언어, 그러니까 미국 영어 같은 것들을 때려 넣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성과가 나오기 시작한 게 2020년이다. 그래서 GPT-3 상식적으로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자, 그래서 한 독일의 미래학자가 이 GPT-3를 이용해서 대화를 나눈 장면인데요. 한국어로 번역을 해봤어요. 자, A, 간단한 질문 하나 할게요. 누가 이 지구를 만들었을까요? 이 시간인가요? 아닙니다. 쭉쭉 나가는데 자, 여기서 누가 인공지능이고 누가 사람인지 아시겠어요? 구별이 되시나요? 자, 정답은 A가 인공지능이었어요. 사실 제가 맞춰보시라고 말씀드렸으니까 구별하시는 거지 그냥 읽으면 모르는 거잖아요. 자, 제가 실제로 이걸 영어로 여러분들도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영어로 대화가 가능한데 이렇게까지 잘 될까요? 좀 이상할까요? 아직도 이렇게 자연스럽진 않아요. 근데 달라진 점은 뭐냐면은 예전과 다르게 말의 흐름을 알아요. 예전에 얘기했던 거를 받아가지고 말이 되는 것처럼 얘기하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비해서는 훨씬 좋아졌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솔솔 관심을 받기 시작했던 거고요. 우리나라에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겠죠. 야, 영어 버전뿐만이 아니라 한국어 때려 박아가지고 우리도 하자 라고 해서 처음에 성과를 보인 곳이 네이버예요. 자, 네이버에서 자, 저것도 이름 꼭 기억해 주세요. 하이퍼 클로버. 혹시 집에 클로버 스피커 있으신 분 계세요? 어때요? 써보니까 말 잘 돼요? 그래도 잘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훨씬 좋아졌다는 거예요. 왜냐면 데이터를 무려 3,000배 더 늘렸던 거거든요. 그래서 작년 5월에 하이퍼 클로버가 공개가 됐습니다. 이게 우리 AI 스피커에 들어오면 어떻게 되는지를 5월에 보여줬는데 작년 5월에 한번 보실게요. 조선을 세운 사람은 누구지? 이성계랍니다. 업적 알려줘.
이게 작년 5월에 공개된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스피커랑은 확실히 다르죠. 말을 꼭 이해하는 것 같잖아요. 근데 이게 왜 1년이 지났는데도 우리 스피커에 안 들어왔을까요? 너무 거대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 쓰게 되면은 그 용량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좀 축소시키는 그런 과정이 있다고 합니다. 서서히 일상 속으로 들어오고 있고, 여러분들이 나 초거대 AI랑 얘기해보고 싶어 생각이 드시면은 지금 당장 이용할 수 있는 것은 SK텔레콤의 A-라는 어플이 있어요. 이거는 누구나 스마트폰 다운로드 하셔가지고 한번 얘기해보세요. 그러면은 예전에 누구라든지 아리야 그런 친구들보다 훨씬 얘기 잘하네 정도는 느껴지실 겁니다. 그래서 무료니까 한번 이야기를 해보시고요.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퀴즈입니다. 자, 방금 얘기한 것처럼 오픈 AI사가 2020년에 공개한 원적격 초거대 AI 언어 모델 이름 뭐라고요? 어휴, 자, 벌써 손을 이렇게 들고 계신다. 내렸다가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가장 먼저 들어주신 분을 제가 선택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저쪽 뒤에 계신 분이 빠르셨거든요. 예, 선생님. 네, 정답이십니다. 축하드립니다. 참여율이 너무 높아가지고 고민되는데 어떡하죠? 자, GPT-3요. 이건 상식적으로 기억을 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는 챗봇은 그렇다 치고 얘네들이 문장 작성도 꽤 잘하거든요. 혹시 여러분들 이 AI가 지혜라는 것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그거는 진짜 인간만의 영역일 것 같은데, 자, GPT-3가 처음 공개됐을 때 한 개발자가 그걸 이용해서 지혜에 관한 명언을 매일 올리는 트위터 계정을 만든 거예요. 그 중에서 하나 제가 잘 본 걸 읽어드릴게요. 음악에 대한 선호가 구체적일수록 음악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다. 어떠세요? 그럴싸하죠. 자, 이런 것들, 얘가 꼭 지혜가 있는 것처럼 괜찮은 말을 만들어낼 때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이제 궁금한 점, 이거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그 예술, 그런 것도 가능한 거 아니야? 라고 이제 해서 많은 실험이 진행이 됐겠죠. 최근에 이 GPT-3 기반으로 해가지고 소설을 쓰는 인공지능을 만들어가지고 활용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작가가 작성한 내용을 인터페이스에 입력하고 몇 가지 단어 선택한 후 AI가 불길한 어조, 더 깊은 내면의 갈등 등으로 다시 쓰도록 하거나 줄거리를 틀어 제시하거나 은유를 더해 작성하도록 할 수 있다. 내가 줄거리 몇 개 잡고 그리고 분위기 작성하면은 거기에 맞춰서 쭉 시나리오를 계속 만들어내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했을 때 다 괜찮을까요? 별로인 것도 많을까요? 아직은 별로인 게 대부분이죠. 근데 그 중에서 읽어보다가 요건 괜찮네 하면은 선택해가지고 살짝 수정만 하면은 내가 시간을 아껴가지고 소설을 써낼 수도 있겠죠. 이런 프로그램이 벌써 조금씩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리고 또 이것도 기억해 주세요. 카카오에서는 시 1만 3천여 편을 학습해가지고 시 쓰는 인공지능 시아를 만들어냈습니다. 자, 작가 이름이 시아예요. 그래서 8월 8일에 시를 쓰는 이유라고 하는 시집이 나왔어요. 혹시 읽어보신 분 계세요? 자, 궁금하시면은 한번 사보기를 추천드리진 않을게요. 자, 왠지 뒤에 말씀드리고, 자, 여러 가지 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제가 잘 읽은 시거든요. 제가 읽기보단 이왕이면은 AI한테 읽어보도록 하죠. 자, KT에서 이런 것들이 읽어주는 인공지능이 있어요. 근데 이 프로그램은 특이하게도 감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침착함 선택하고 읽어보겠어요. 한번 시를 감상해 보시죠. 시를 쓰는 이유를 묻지 말아 주십시오. 그냥 쓰는 것입니다. 쓸 수밖에 없기에 씁니다. 무엇을 쓰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시를 쓴다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짧은 말을 하는 것입니다. 말을 줄이는 것입니다. 줄일 수 있는 말이 아직도 많이 있을 때 그때 씁니다. 자, 어떠세요? 괜찮나요? 별론가요? 이건 괜찮죠. 근데 왜 제가 사지 말라고 했을까요? 맞아요. 대부분의 시는 뭔 말이야? 이해가 안 돼요. 사실 근데 우리가 그걸 모르고 그냥 사람이 썼다고 생각하고 읽었으면 되게 심오한데?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막 곱씹었을 거예요. 근데 AI가 썼다고 생각하고 읽으니까 곱씹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냥 조합해서 만든 거니까. 그래서 읽을 가치가 없더라고요. 자, 그러면은 AI가 시 쓰는 게 의미가 없는 걸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용할 수 있을까요, 그거를?
자, 일단 아이디어 영감을 받을 수 있겠죠. 읽어보면은 괜찮은 구절들이 있어요. 특히나 끝에 보시게 되면은 빛을 구비해 놓은 벽. 복도는 복도를 끌고 자꾸만 길어졌다. 괜찮죠? 그럼 사람은 앞으로는 씻을 때 혼자 이렇게 고민해가지고 어떻게 쓰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인공지능 뚜다 계속 쓸 거예요. 그럼 사람은 보다가 이거 괜찮네? 선택해서 응용하거나 아니면 살짝 수정해가지고 이용하거나 이러면은 내가 창작 작업을 할 때도 편해지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학생 여러분들은 숙제할 때도 이런 거 나오면은 더 편해지는 거예요?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더 편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일들을 계속 도와주는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카카오에서 쓴 여기 제일 빠졌어요. 네, 정답입니다. 자, 그리고 학생들의 조금 더 기회를 줘볼까요? 자, 그래서 시야라는 인공지능이 쓴 걸 했는데 사실 필요는 없지만 궁금하시면 한번 구매하시거나 빌려서 읽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상담도 가능합니다. 자, 해외에서 가장 큰 커뮤니티가 레딧이라는 곳인데 우리나라 네이버 지식인 같은 곳이에요. 거기에서 GPT-3가 상담 댓글을 달아주고 다녔는데 아무도 그게 인공지능인지 몰랐어요. 왜냐면 그게 말이 되게 길게 작성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자꾸 우리가 인터넷에서 볼 때 저기 사람이 한 거야, 인공지능이 한 거야? 점점 구별이 힘들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퀴즈. 또 여기에서 학생이 좀 기회를 드리죠. 이제부터. 네, 정답입니다. 하이퍼클로바. 이게 어렵네요. 너무 빠르셔가지고 저는 고충이 있어요 지금. 자, 하이퍼클로바라는 걸 말씀드렸는데 우리 일반 인공지능 스피커에 안 들어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독거노인들, 혼자 사는 노인들에게 안부 전화 거는 용도로 이걸 쓰거든요. 한번 잠깐 보실게요. 다시. 안녕하세요, 손숙님. 안부 확인차 네이버에서 전화드렸습니다. 어떤 일을 하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나는 연극을 하고 있어요. 연극 배우예요. 일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내가 나이가 많아요. 그래서 내년이면 60주년, 60년간 연극했어요. 정말요? 쉽지 않으셨을 텐데 정말 멋지세요. 요즘 건강은 어떠세요? 요즘에 건강이 썩 좋지는 않아요. 밤에 잠을 잘 못 자고. 저런, 많이 힘드시겠어요. 병원에는 다녀오셨어요? 자, 저런 식으로 조금씩 활용처를 넓혀가고 있어요. 자, 이런 거는 괜찮은 것 같아요? 별론 것 같아요? 자, 이거 인간의 일자리를 뺏어가는 거니까 안 좋은 거 아니에요? 자, 근데 생각해보면 앞으로 우리나라의 고령자들이 엄청 늘어나잖아요. 사람이 다 전화를 못해요. 그럼 AI한테 시키고 너무 전화를 안 받으면 그때 사람이 전화를 해가지고 대처하는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자동화 기술이 더 필요할 수 있어요. 왜? 우리나라는 앞으로 인구가 늘어난다? 줄어든다? 계속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적극적으로 인공지능을 활용해야 되는 나라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까지는 사람만 학습해가지고 성과를 보여드렸잖아요. 그럼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가 프로그래밍 언어일 텐데, 그래서 코딩을 우리가 한다고 하잖아요. 사람 말이랑 그 세트가 되는 그런 코드들을 동시에 학습을 시켰더니 얘네들도 이제 프로그래밍을 도와줄 수가 있네요. 자, 이것도 역시나 GPT-3를 개발했던 곳 오픈 AI사에서 또 포문을 열었습니다. 코덱스라고 해가지고 코딩을 대신해주는 인공지능이 생겨난 건데 이것도 성과물 보실게요. 자, 사람은 그냥 사람 말로 입력만 하면 돼요. 그러면 그 말이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프로그래밍 언어로 변환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만 컴퓨터의 언어를 이해하는 게 아니라 인공지능도 우리 말을 이해하다 보니까 그 명령어에 맞는 코드들을 알아서 작성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말만으로만 명령해가지고 간단한 게임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자, 앞으로 코딩의 일은 어떻게 될까요? 자, 우리 학부모님들 생각해보시면 처음 컴퓨터 배우실 때 뭘로 시작하셨죠? 도스? 베이직 기억나세요? 되게 어려웠잖아요. 근데 윈도우 생기면서 간편해졌던 것처럼 이 코딩이라는 것도 자꾸 간편해지고 있는 추세예요. 그런 것들을 위해서 엄청난 기업들이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코딩에서도 얘네들이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이렇게 들어주네.
자, 그럼 앞으로 프로그래머는 필요 없는 건가요? 그건 아니겠죠. 왜냐하면은 아직까지 정확도는 37%예요. 근데 지금 학생분들이 일자리를 잡으려면 한 10년 남았겠죠? 10년 뒤에 어떨 것 같으세요? 이거보다는 퍼센테이지가 좀 더 높아졌겠죠. 그렇다고 해도 프로그래머가 다 필요 없는 건 아니라 이제 복잡한 과정은 인공지능이 도와주고 대신에 문제 해결 능력이라든지 새로운 것들을 연구하는 능력, 호기심 그런 것들이 오히려 더 중요해질 수 있을 거예요. 대신에 일반 사람들은 내가 프로그래밍 언어를 모르더라도 말로 명령을 해가지고 간단한 기능 정도는 AI가 들어주는 그런 시대가 열리지 않겠냐 그런 것들을 목표로 열심히 연구 중입니다. 자, 여기 학생 네. 모델 이름 뭐죠? 코덱스 정답입니다. 벌써 어떻게 퀴즈를 해야 되는지 다 이제 예상이 되시는 것 같아요. 너무 빠르셔가지고 너무 힘들어요. 공정함을 좀 잃었습니다. 죄송해요. 자, 그 다음에 더 놀라운 분야는 뭐가 있냐면은 아니 말만 잘하는 줄 알았더니 그 사람 말이랑 딱 연결이 되는 이미지까지 세트로 학습을 시켰더니 또 신기한 일이 펼쳐져요. 이거 진짜 신기하거든요. 자, 여기에서 또 성과를 드러낸 곳은 역시나 오픈 AI사예요. 원래 초반에는 일론 머스크 알죠? 일론 머스크가 공동으로 창업을 했던 곳인데 지금은 빠졌어요. 거기에서 달리라는 이미지 생성 모델을 만들었는데요. 아니 너무 그림을 잘 그려주는 거예요. 자, 이 회사가 이걸 만들어가지고 한번 써보세요 라고 공개를 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테스트를 해가지고 잘된 성과물을 트위터에 막 올렸어요. 고대 로마의 스파이더맨을 달리를 통해서 만든 겁니다. 아이 그려줘봤자 뭐 얼마나 잘 그려주겠어요. 근데 너무 잘 그려주네. 자, 자세히 보실게요. 그냥 있는 것 같죠 세상에. 근데 말을 이해하고 자기가 학습한 이미지를 합성해가지고 이걸 생성을 해준 거예요. 그냥 그대로 갖다 쓴 게 아니라 합성을 해가지고. 자, 하나만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여러 장을 만들어줘요. 괜찮은 거 우린 선택하면 되는 거거든요. 너무 잘하죠. 그래서 난리가 났던 거예요. 야,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너무 잘하는데. 이 정도 성과물을 보여줬던 게 달리라는 겁니다. 살바도르 달리에서 이렇게 따온 거예요. 자, 버려진 도시 길 위 불타는 쓰레기 더미 위에 있는 비트코인 밤 시간 사진. 자, 명령을 구체적으로 하면 할수록 오히려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명령하라고 아예 요구를 합니다. 대단하죠? 자, 이런 게 달리라는 인공지능 모델이고요. 또 어떤 기능이 있냐면요. 소파 위에 강아지 있잖아요. 그 프로그램에 지우개 기능이 있어요. 그 지운 다음에 큐트캣 적으면 어떻게 될까요? 저게 고양이로 바뀌는 거예요. 아주 자연스럽게. 이걸 인페인팅 기능이라고 하고 반대로 아웃페인팅 기능도 있는데 저 그림 아시죠? 저 테두리 밖을 여러분들이 상상해서 그리실 수가 있으신가요? 아주 자연스럽게. 그렇게 하려면 시간이 엄청 오래 걸려요. 연습하는데. 자, 근데 달리 같은 경우에는 저렇게 사각형 옆에 두고 이제 내가 원하는 분위기만 텍스트로 입력하게 되면은 알아서 생성을 해줘요. 그림자, 색감 이어가지고. 자, 그래서 결과물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너무 잘하잖아요. 이거 너무 심하죠. 자, 실제로 잘 됩니다. 이거는. 자,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여러분들이 지금 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쓸 수 있습니다. 지난달인가 공개가 됐어요. 그래서 처음에 가입하면 50번 공짜로 할 수 있는 게 주어져요. 그리고 다음 달에 15개인가 충전이 되고, 자, 제가 그래서 나오자마자 써봤어요. 좀 슬픈 얘기긴 한데 주식시장이 추락하고 있고 사람들은 충격받았다. 사진 스타일. 자, 왜냐면 유튜브 썸네일로 이런 거 많이 필요하겠죠 요즘에. 그러면 이렇게 명령을 하면 어떻게 만들어주냐? 10초 안에 4장의 사진을 이렇게 만들어줬어요. 제가 실제로 해본 거예요. 자, 저 중에서 쓸만한 게 있나요 없나요? 있죠. 특히나 끝에 있는 저거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거를 아웃페인팅 기능도 해봤어요. 그래서 명령을 똑같이 사람들이 충격받았다 했더니 문제가 발생합니다. 한번 보세요. 뭐가 이상하죠? 팔이 연결되어 있잖아요. 너무 자연스럽긴 한데 팔까지 연결해버렸어요. 저것도 보세요. 사람이 있는데 팔을 연결해버렸는데 너무 자연스럽다. 그래서 못 쓰죠? 저것도 못 쓰는데 마지막에 나온 사진은 괜찮죠? 그럼 선택해서 썸네일 쓰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런 도구들 AI가 발전하니까 여러분들 좋아진 거예요?
아니면 일자리를 잃는 거예요? 둘 다 있는 건데 여러분들의 뭐 상상을 현실로 만들기에 너무나 편리해진 것이죠. 그래서 달리는 여러분들 숙제하실 때도 쓰셔도 되세요. 지금 물론 영어로 해야 되는데 영어가 난 좀 약하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구글 번역기 돌리면 되잖아요. 팝하고 돌려서 입력하면은 만들어 줍니다. 자, 그리고 이거를 돈 주고 쓴다면은 여러분들 그 50번 할 수 있는 거 다 사라지면은 돈 주고 써야 되잖아요. 한 번 작업하는데 얼마면 쓰실래요, 여러분들? 5,000원이면 쓰실래요? 또 다른 의견은 없으세요? 100원이요? 100원. 자, 근데 제가 계산해 봤더니 얼마냐면은 한 번 작업에 200원이에요. 쓸만해요, 아니에요? 저도 충전했어요. 요즘 잘 쓰고 있어요. 저는 유튜브 채널도 하고 있으니까 요즘 웬만한 것들 그냥 썸네일 얘네들한테 시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예전에 원하는 이미지 필요하면은 직접 그리거나 촬영해야 됐죠. 아니면 전문가에게 의뢰하는 수도 있고 인터넷 검색하는 수도 있고 없으면 포토샵 배워가지고 했어야 돼요. 근데 지금 옵션 하나가 더 생긴 거죠. 어떻게 하면 된다? 명령에서 생성해내면 되는 거예요. 너무 좋은 거죠. 내가 뭔가 하고자 하는 게 있다면은 AI는 강력한 도구가 되는 거예요. 자, 퀴즈입니다. 여기 빨랐어. 어제 너무 시야를 그쪽으로 왔죠. 죄송해요. 자, 정답은? 오픈 AI 정답입니다. 네. 박수. 퀴즈 때만 하면 정답이 나네. 자, 오픈 AI가 이런 것들 다 이제 포문을 열고 이 회사만 이런 걸 만들까요? 다른 데서도 만들까요? 다른 데서 계속 만들면서 경쟁이 되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LG AI 연구원에서도 이런 거 곧 내놓을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고 저렴해지고 있고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AI의 창작물 이렇게 그림을 만들면은 우리 생각을 해보죠. 미술 대회가 있어요. AI가 그린 거, 사람이 그린 거 모르고 출품이 됐을 때 과연 사람 대신에 AI가 그린 게 대회에서 1등을 먹을 수 있을까요? 실제로 그런 일이 펼쳐진 거예요. 지지난달에 미국에서 이런 박람회 미술전이 있었는데 AI가 그린 그림이 1등을 먹어버린 거죠. 자, 작품 한번 크게 보시죠. 디지털 아트 부분에 1등이에요. 1등 줄만 해요, 아니에요? 스페이스 오페라 극장이라는 거예요. 자, 근데 이거를 사람이 만들 때 한 번에 만들었을까요? 진짜 여러 번 명령으로 수정해서 만들었을까요? 엄청 여러 번 수정하고 이제 명령을 계속 바꾸면서 만든 거예요. 그럼 이것도 창작이라고 볼 수 있나요? 없나요? 아니, 내가 직접 그려야지 창작물 아니에요? 이 애매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과연 내가 직접 그려야지 창작물이냐? 아니면 이런 거를 명령하고 선택하는 것도 창작이냐? 이제 고민이 되는 시점이 온 것이죠. 자, 그래서 미래의 창작 방식이 어떻게 바뀔까를 생각해 볼게요. 자, 아까 시스나 인공지능도 있었고 그림 그리는 것도 함께 생각해 보자면은 앞으로 이런 AI 발전 덕분에 아이디어와 영감을 얻는 데 도움을 줄 거고요. 앞으로 사람은 명령 후에 마음에 드는 결과물을 선택하는 그 안목과 센스가 굉장히 중요해질 것 같아요. 센스를 기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고 책도 문학 같은 것도 읽고 하는 게 도움이 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명령어를 변경하고 조정하고 다시 결과물을 만드는 거, 이것도 앞으로 창작 과정 아니냐. 자, AI 결과물을 작가가 수정하거나 변형하는 거, 이것도 앞으로는 창작으로 넣어야 될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작으로 넣어야 되나요? 아니, 안 돼. 사람이 다 그려야지 창작이지. 어떻게 봐야 되나요? 근데 이게 창작이 아니라면은 모두 창작이 아니냐면 혹시 유명한 미술 작품 중에 변기 거꾸로 해놓고 샘이라는 작품 한 거 아세요? 그것도 이제 작품이 아닌 게 되거든요. 현대 예술에서는 이미 개념이 더 중요해졌어요. 나의 상상력. 자, 그래서 이런 것들도 앞으로 창작 영역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지 않나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자, 반대로 사람 작가의 창작물을 앞으로는 AI가 선택하거나 수정하는 수도 있겠죠. 당신 작업물 보니까 보통 이럴 때 반응을 하니까 이런 걸 선택하는 게 좋아요 라고 조언을 해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렇게까지 성과가 없는 것 같긴 하지만, 자, 그러면은 이런 걸 보면서 야, AI 발전을 일자리 다 뺏어가는 거 아니에요? 자, 여러분들 청소년 여러분들이 앞으로 10년 뒤에 뭔가 일을 할 때 AI가 여러분의 일자리를 다 뺏어갈 것이라고 보세요? 아니면 그래도 인간의 일자리가 있을 거라고 보세요?
자, 사실 그건 모르죠. 그건 만들어가기 나름이기 때문에 근데 한번 지켜볼만 할 겁니다. 너무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너무 마음을 놔서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자, 우리 한국에서 제일 중요한 문제는 저는 고령화라고 보거든요. 이 전라 지역이라든지 이런 쪽도 고령화가 너무 심하죠. 자, 그러면 고령자가 이렇게 많아지는데 그럼 문제들이 엄청 많이 발생을 할 거예요. 그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인공지능만으로 다 해결이 될까요? 안 되죠. 오히려 저는 미래에 제일 걱정되는 게 뭐냐면은 인공지능이 일자리를 뺏어갈까봐 아니라 인공지능 로봇을 다 갖다 쓰더라도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까봐가 더 무서워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인공지능 두렵다면은 고령화 하나만 생각해 보세요. 고령화 이런 문제가 생길 텐데 어떻게 해결할까? 할 일이 너무 지나치게 많습니다. 자, 그리고 또 우리 걱정되는 거 친환경, 기후위기잖아요. 인공지능만으로 이게 해결이 돼요? 사람이 할 일이 너무 많죠. 자, 그래서 인공지능 로봇 다 갖다 쓰더라도 이게 해결이 될까?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에요. 자, 그리고 앞으로 변하지 않을 사실 1인 가구가 늘어난다 줄어든다? 계속 늘어날 거예요. 그러면 1인 가구들을 재밌게 해주는 거, 식사, 여러 가지 일들이 필요할 텐데 인공지능 로봇 발달한다고 그게 다 되냐고요. 그래서 제가 보통 직업 얘기를 할 때는 미래 인공지능 때문에 일자리 사라질까 두려워요라고 하면 이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고령화, 기후위기, 1인 가구 증가 이 세 가지만 생각하더라도 인간의 할 일이 많다 적다? 지나치게 많아요. 이게 해결이 될까 안 될까 걱정이 될 정도로. 그래서 저는 다 이제 인간의 일자리 이런 쪽 생각하면은 걱정할 게 사실 없다라고 봅니다. 이런 것들을 해결을 하려고 할 때 혼자만으로 안 될 때 좋은 도구들 계속 나오잖아요. 인공지능이라든지 로봇이라든지 드론이라든지 자율주행 자동차 다 갖다 써야 돼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좋은 도구가 될 가능성이 높다. 자, 그리고 또 오늘 내용에서 빠졌지만 앞으로 디지털 가상세계, 요즘은 메타버스라고 부르잖아요. 그런 공간이 앞으로 커져요? 줄어들어요? 계속 커지면은 한계가 없는 공간 다 그걸 채워놔야 돼요. 할 일이 너무 많아요. 지금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자, 그렇기 때문에 인공지능이 일자리를 뺏어가는 부분도 있겠죠. 근데 생겨나는 것도 해야 되는 일도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세상이 너무 빨리 바뀌니까 거기에 맞춰 살 일들은 계속해서 넘쳐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도 자동화가 두려운 분들을 위해서 제가 세 가지 질문을 준비해봤는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첫 번째, 자동화라는 게 직업을 없애나요? 직무를 없애나요? 상황을 정확하게 보려면 직무를 보는 게 낫죠. 왜냐하면 직업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직무들을 합친 거거든요. 그래서 직업 하나가 뿅 하고 사라지기란 너무나 어려운 일이에요. 자, 그렇다면 어떤 일을 보통 자동화가 대체를 많이 하냐면은 반복하는 일, 암기하는 일, 계산하는 일, 위험한 일 이런 것들일 거예요. 그래서 어떤 직업이 사라진단다 나 하지 말아야지 그게 아니라 내가 앞으로 하고자 하는 일에 이런 일들이 많이 포함이 되면 될수록 위험하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은 나는 이런 것들을 연마하는 게 아니라 이런 거는 그냥 AI 그런 거한테 맡기고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일 찾아가자, 더 개발하자 이렇게 생각하는 게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겠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두 번째 질문. 자, 자동화로 대체된 아까 보여드린 그 직무들 사람이 좋아하는 일입니까? 싫어하는 일입니까? 자, 다시 한번 보실게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일이에요? 싫어하는 일이에요? 보통 싫어하는 일을 가지고 합니다. 자, 그럼 이건 좋은 소식인가요? 나쁜 소식인가요? 꽤 좋은 소식이 될 수도 있어요. 자, 근데 이 직업들 보시면은 전화 고객 상담, 물건 계산. 그래도 이거는 좀 일이 단순한 편에 속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예전에 100명 필요했던 게 90명, 80명, 70명 줄어들 수는 있는데 여기 계신 학생분들에게 여쭤볼게요. 여기 계신 학생분들 이런 직업이 나의 장래 희망인 친구 있으세요? 나는 커서 전화 상담원이 되는 게 나의 꿈입니다. 나는 평생 계산원이 되고 싶어요. 이런 친구 있으세요? 아니죠. 그래서 보통 그런 일들은 이제 자동화로 대체되는 일들은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부터 꿈꿔왔던 일은 아닐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힌트가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일을 계속 추구하신다면은 그 일이 자동화로 대체될 가능성은 많이 낮아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한번 이렇게 얘기를 해볼게요. 예전에 마이 리틀 텔레비전이라는 MBC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여기 정말 재미난 직업들 많았어요. 요리 연구가도 나왔었고, 작사가 있었고, 패션 디자이너, 헤어 디자이너, 웹툰 작가, 이종 격투기 선수, 댄서, 그리고 뷰티 아티스트, 이런 직업들이 나왔는데 공통점 보자고요. 이런 직업들은 다른 직업들에 비해서 좀 지루해 보여요? 그래도 좀 재밌어 보여요? 재밌어 보이죠? 근데 이 딱 보아서 재밌어 보이는 이 직업들, 자동화로 사라질 가능성이 높아 보이나요? 낮아 보이나요? 아마 낮아 보이실 겁니다. 자, 그러면 초거대 AI로 발전하면 작사가나 웹툰 작가 사라지는 거 아니에요? 아니죠. 오히려 걔네들한테 명령해가지고 귀찮았던 일들을 더 편하게 할 수 있는 거고, 옛날에는 일부 소수 사람만 할 수 있었던 것을 여러 사람들이 AI를 이용해서 더 참여를 많이 할 수 있게 될 거예요. 예전에는 프로그램 하나 만들려면 PD 몇 분이 방송국에서만 만들었죠. 근데 지금은 다 누가 만들어요? 유튜브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동화 기술 이용해서 해내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명령을 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 그런 것도 한번 지켜보시면 좋아요. 그래서 자동화 시대에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일을 추구해야 되는 이유 한 가지가 더 생겼는지도 모릅니다. 좋아하는 일을 어떻게 찾아야 되나요? 그게 어려운 일이에요. 그게 가장 어려운 일이긴 합니다. 그거는 사실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 이제 갖고 가야 되는 일일 수도 있겠죠. 자, 마지막 세 번째 질문인데요. 그렇다면은 발달하는 자동화 기술 여러분들 경쟁하실 거예요? 이용하실 거예요? 당연히 이용해야지. 왜 경쟁할 생각을 합니까? 여러분들 계산기랑 누가 계산 잘하는지 경쟁하세요? 아니죠. 세차장 자동 세차기계랑 누가 세차 빨리 하나 경쟁하시나요? 안 하잖아요. 뭐하러요? 우리는 귀찮은 일들 걔네들한테 시키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미래 일하는 방식은 결국에는 이런 모습인 것 같아요. 아이언맨이 되는 거잖아요. 사람 혼자 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을 로봇과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해내고 있는 모습. 우리들이 원하는 것이 있다면 이런 것들 도구를 이용해서 해내는 것. 그게 여러분들이 일하는 방식이 될 거예요. 물론 그런 시대에 이런 로봇과 인공지능을 개발하는 사람은 필요하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미래 여러 가지 직업들 중에서 이렇게 인공지능과 로봇을 개발하는 사람은 직업의 다수를 차지할까요? 여전히 소수에 머물까요? 여전히 소수일 거예요. 그럼 나머지 사람들은 뭐 하고 있는 거죠? 누가 잘 만들어주면은 그걸 이용해가지고 내가 일하는 분야에 활용하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윈도우 개발 안 하셨잖아요. 스마트폰 개발 안 하셨지만 그걸 이용해서 해내는 것처럼 이용하는 자세가 훨씬 더 보편적인 미래 대비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프로그래머가 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재능 있고 흥미 있는 사람들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내가 농업을 하더라도 인공지능 이용해서 익었나 안 익었나 보는 일. 내가 요리를 좋아한다. 그럼 인공지능이 도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되겠죠. 레시피 개발에도 도움을 줄 수 있고 오늘의 손님 수를 예측해 줄 수도 있는 거니까 나는 내가 좋아하고 관심 있는 일을 하면서 인공지능과 로봇이 도움이 되면 갖다 쓰면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인공지능 전문가 개발자가 될 필요는 사실 없겠죠. 자, 그래서 AI 시대를 잘 이용하고 계신지 최신 사례들 제가 묶어서 소개를 해드렸고요. 사실 너무나 많은 미래 변화를 이끌어내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다 이런 것들이 묶여가지고 영향을 줄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하나하나의 재료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고 관심 있는 일에 이런 것들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이용하신다면은 여러분들 미래에 할 일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너무나 많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이야기고요. 그래서 저는 늘 마지막에 드리는 이야기가 뭐냐면은 여러분들 앞으로 커서 뭐 되고 싶어요? 저는 절대로 안 물어봐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살고 싶은 최고의 미래는 어떤 모습이에요? 어떻게 살면 나는 제일 재밌을 것 같아요? 라는 걸 먼저 상상해 보시고 그 다음에 그렇게 살려면 난 뭘 해야 되지? 라고 계획을 세우기를 추천드립니다. 어렸을 때부터 꿈을 좁게 가져갈 필요 있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내가 살고 싶은 최고의 미래를 상상해 보시고요. 그 미래를 직접 만들어 가시기를 응원드리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